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소해석학 코시의 적분공식 단원입니다. 코시의 적분공식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3학년도 전공 B 11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적분, 경로적분 단원에서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복소변수에 대한 적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적분을 정의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복소변수 함수 f가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해석적이면,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해석적인 거예요. 그러면 요 단순 연결 영역 D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 이 경로 위에서의 적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전 단원 경로적분에서 경로적분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경로가 닫힌 경로입니다. 그러면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아지겠죠.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은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적분의 정의를 적용시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복소변수 함수, 해석적인 복소변수 함수 fz에 대한 경로적분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시 구르사의 정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전 경로적분하고의 차이는,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은 닫힌 경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소변수 함수가 해석적인 겁니다. 코시 구르사의 띠어럼. 그리고 이번에는 위에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복소변수 함수 fz가 연속인 겁니다. 해석적이지 않아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 연결 영역 내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 대해서 경로 적분값이 0이면 차이가 나는 게 해석적인 게 빠지고 연속인 거로 대체되고, 그리고 경로 적분값이 0이면 마치 코시 구르사 띠어럼의 역에 해당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정리에 대한,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닫힌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닫힌 경로 적분값이 0이에요. 그러면 이 닫힌 경로에서 한 점을 출발점, 또 다른 점을 끝나는 점으로 선택했을 때 경로 C는 두 개의 경로로 이루어지죠. C1 경로와 -C2 양의 방향으로 주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C1 유니온 -C2에 대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경로 적분값이 0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출발점 A에서 끝나는 점 B인 이 경로에 대한 C1 경로 적분값하고 출발점 A, 끝나는 점 B로 하는 -C2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어떻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임의의 경로, 출발점 A, 출발점 B인 임의의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같을 때 경로에 대한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떨 때?
닫힌 경로에 대한 경로 조건값이 0일 때. 그러면 경로에 대해서 독립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느냐? Z0를 출발점으로 하고 임의의 Z를 끝나는 점으로 하는 경로 조건입니다. 연속함수 FZ에 대한 경로 조건. 자, 끝나는 점을 Z라 뒀기 때문에 Z로 둘게요. Z 함수에 대한 경로 조건 값을 캐피털 F Z로 두면은 이 캐피털 F의 미분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캐피털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보임으로써 캐피털 F에 대한 도함수가 small fz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캐피털 F에 대한 F가 해석적인 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해석적인 함수는 복소변수 함수에서 당시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러면 F' 자체가 또 뭐가 되는 건가요? 해석적이 되죠. 즉 F2' Z가 F' Z임을 보일 수 있어요. 즉 그 말은 small f가 바로 뭐가 된다? 해석적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즉 단순 연결 영역 D에 놓이는 복소변수 함수가 연속이고 이 단순 연결 영역 내에 놓이는 임의의 단순 닫힌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0이면 이 연속함수 fz는 해석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에 있는 코시-구르사 띠어럼에 여기 참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코시-구르사 띠어럼은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증명한 수학자가 바로 모레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레라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코시-구르사 띠어럼은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자, 이 코시-구르사 띠어럼을 기본으로 해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라는 적분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복소변수 함수 f가 양의 방향의 단순 닫힌 경로 C 내부 전체와 위에서 해석적입니다. 그러면 코시-구르사 띠어럼에 의해서 닫힌 경로니까 이 값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코시-구르사 띠어럼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닫힌 경로 내부에 Z0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즉 양의 방향의 단순 닫힌 경로 내부에 닫힌 경로니까 유기인 영역이 만들어지죠. Z0라는 점이 놓입니다. 그리고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이 피적분 함수는 어떻게 줄 거냐? FZ는 연속이라고 해석적이라고 했습니다.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방향 단순 닫힌 경로 내부에 있는 Z0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이 분수 함수는 Z0에서 정의가 되지 않죠. 이것을 피적분을 함수로 하는 이 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단원인 적분, 구간에서의 적분, 실수파트, 허스파트에서 적분을 하고 경로 적분, 마치 치안 적분처럼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단원과 다르게 이번에는 닫힌 경로, 그리고 닫힌 경로 내부에 피적분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점이 존재하죠. 참고로 이러한 점을 Z0인 점을 싱글러 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싱글러리티, 특이점. 더 엄밀하게는 isolated singular point, 고립 특이점이라고 할 거예요. 고립 특이점에 대해서는
유수 단원에서 또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피적분함수가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단순 닫힌 경로에 의한 유개인 영역의 점일 때 이 적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이디어가 뭐냐? 바로 코시-구르사 띠름입니다. 자, 코시-구르사 띠름이 단순 연결 영역 내부에서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이면 단순 연결 영역 내부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 그 임의의 닫힌 경로니까 Z0를 중심으로 하는 원 경로를 선택해 버릴까요? 그걸 감마라고 둡시다. 그럼 코시-구르사 띠름의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바로 원한면, 고리, 이 영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역. 그럼 Z0가 제외되잖아요. 그럼 이 영역에서는 피적분 함수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해석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 그래서 바깥 경계곡선을 C라고 주어져 있죠. Z0를 둘러싼 C 내부에 놓이는 원 경로를 선택했었습니다. 임의의 닫힌 경로니까 원 경로 선택해도 상관없죠. 일반성을 잃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바깥 경로에 대해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시각적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안쪽 경로에 대해서는, 안쪽 원에 대해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영역이야? 요 영역입니다. 고리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자, 이럴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을 어떻게 디파인을 하느냐? 영역이 심장 쪽에 놓이는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심장 쪽에 놓이는 방향으로 걷는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려야 되겠죠? 따라서 이 고리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의 경계곡선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C 유니온 마이너스 감마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계곡선에 의한 피적분함수에 대한 적분값은 코시-구르사 띠어럼에서 뭐가 되는 건가요? 0이 되죠. 영이 딱 됩니다. 그러면 경로적분의 정의에서 이 경로적분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니까 경로적분에 의해서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적분값이잖아요. 이 적분값은 바로 뭐가 돼요? Z0라는 피적분함수가 정의되지 않게 되는 Z0를 둘러싸인 임의의 경로에 대한 적분값하고 같다는 거. 그런데 감마를 원으로 선택했습니다. Z0를 중심으로 하는 원. 그럼 이때 이제 경로 적분에 대한 디파인을 이용하면 되겠죠.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임의의 경로니까 반지름을 어떻게 한다? 줄여 나가는 거예요. 반지름을 0에 근접시키는 거예요. 그럼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그 적분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인 거예요. 코시-구르사 띠어럼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어지나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FZ0. 그런데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제가 변형하겠습니다. G 빼기 G0분의 FZ. C라는 단순 닫힌 곡선 내부에 뭐가 놓이는 거예요? Z0가 놓입니다. 피적분함수. 이 피적분함수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주어진다? 2파이 I FG0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입니다. 피적분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야 돼요. 만약에 C 내부에 놓이는 Z0에 대해서 이 경로 위에서 경로 적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해석적인 함수 F에 N개의 도함수가 존재한다면
자,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쓸 거냐면은 fg라는 함수를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방금 결과를 얻은 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은 이 i분의 1에 제타 함수로 제타 함수로 제타를 변수로 보는 거예요. 제타 복소 변수. 그죠? 그래서 이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h는 복소 변수예요. 복소 상수입니다.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 f가 해석적인 함수로 했으니까 f'z. 그 f'z를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게 제타 자리에 g 플러스 h, z 들어가죠? 그거 계산해 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2파이 i분의 1 c에 제타 빼기 z의 제곱에 f 제타의 dz로 계산이 됩니다. 복소 변수 함수 f에 n개 도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f의 n차 도함수. n차 도함수에 대해서 이 n 팩토리얼. 자, 분모에 n 플러스 1가 곱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느니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자. g 플러스 g0분의 n 플러스 1가 제곱입니다. f는 해석적인 거예요. 그러면 2파이 i에다가 n 팩토리얼분의 n차 도함수. 이게 바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라입니다. 구간에서의 적분,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 실변수하고 차이 없죠? 미적분하게 대한 기본 정리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실변수에서의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복소 변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로 적분. 경로 적분에서는 실변수에서의 라인 인테그랄과 구별하셔야 된다. 곡선의 길이 위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복소 평면에서의 경로. 그래서 마치 치한적분처럼 정의가 되더라. 그리고 비적분 함수가 비적분 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경로 내부에 존재할 때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 마치 우리 미분계약에서 곡률, 비틀림률 구할 때 곡률이나 비틀림률 구하는 결과를 모르면은 문제를 손도 댈 수가 없죠. 어렵진 않지만 손도 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경로 적분을 써서는 계산이 되지가 않겠죠. 특이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실변수에서 특이 적분이잖아요. 분모가 z0에서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에 대한 결과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손도 대지 못하겠죠. 그리고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최대 절대값 원리라는 것은 복소 변수 함수 fz가 유계인 영역 R의 내부에서는 해석적이고 경계에서는 연속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얻을 수 있느냐? 이 유계인 영역 R의 내부에서 해석적, 경계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럴 때 복소 변수 함수의 크기의 최대값은 바로 이 유계인 영역 R의 내부가 아닌 경계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최대 절대값 원리라고 합니다. 최대 절대값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유개인 영역의 경계점에서. 이그젠플로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입니다. 복소 변수에 대한 사인 함수. 그리고 유개인 영역은 직사각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가로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세로가 0에서부터 1까지 직사각형 영역입니다. 이 사인 함수, 이 직사각형역 내부에서 명백히 해석적이죠. 도함수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소 변수 함수의 크기의 최대값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로 이 직사각형의 경계점에서 존재합니다. x = 2분의 파이, y = 1에서. 최대 절대값 원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그젠플입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복소 변수 함수 fz에 대한 크기. 자,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 함수를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로 나타내면, 이걸 다시 한번 나타내면은, 이걸 좀 더 정리하면은, 이걸 다시 정리할 수 있죠. 물론 이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길어지니까 쌍곡선 함수를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쌍곡선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거에 대한 크기,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실수 파트에 대한 제곱, 허수 파트에 대한 제곱의 합에 대한 제곱근이죠.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y와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에 대한 최대값은 바로 나오죠. 사인 함수니까. 실변수하고 같죠? x가 2분의 8일 때 최대가 될 겁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에 대한 최대값은 또 함수의 결과를 이용하면은 y가 1일 때 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개인 영역에서 복소 변수 함수가 내부에서는 해석적이고 경계에서는 연속이면 이 복소 변수 함수는 경계에서 반드시 최대값을 간다는 최대 절대값 원리. 여기까지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기출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학년도 15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유개인 영역이 딱 주어져 있네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원판인데 경계점이 제거되어 있죠. 자, 이런 원판입니다. 경계점이 제거된. 이 유개인 영역 뒤에서 복소 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이라고 해놨어요. 해석적입니다. 그럼 방금 설명해 드렸던 개념, 최대 절대값 원리. 이 원판의 경계에서 해석적인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그 최대값이 루트 5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느냐? 이 내부, 원판 내부의 원점에서의 함수값이 2 플러스 i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원점에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원점에서의 함수값에 대한 크기를 구하니까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런데 복소 변수 함수는 이 영역에서 루트 5를 넘을 수 없어요. 근데 루트 5라는 값은 경계점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점에서도 크기가 루트 5예요. 이 말은 복소 변수 함수 fz가 상수란 말이죠. 2 더하기 i란 뜻입니다. 그럼 f1 2 플러스 i. 더함수는 0이 되겠죠. 2 플러스 i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다음 단원이 리빌 디어럼인데 그 리빌 단원의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빌 디어럼에서는 복소 평면 전체에서 해석적인 거예요. 그리고
유계라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이 복소변수 함수는 상수함수라는 게 리우벨 티어럼입니다. 선생님, 이 함수도 상수잖아. 자, 이거는 일부 영역인 거예요. 복소평면 전체가 아니라 이 D라는 영역에서 E 플러스 I인 거예요. D 바깥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최대 절대값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간단한 문제였죠. 자, 그래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을 위해서. 자, 원판입니다. 중심의 원점인 반지름인 원판에서 서술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명확하죠. 이렇게 보니까 FZ의 크기는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런데 최대값은 루트 5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루트 5라는 값은 어디서 가져야 된다? 중심의 원점이고 반지름인 원둘레 위의 점에서 루트 5라는 값을 가져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0에서의 함수값이 2 플러스 i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크기가 얼마요? 루트 5잖아요. 그 말은 이 원판에서 FZ는 상수일 수밖에 없죠. 2 플러스 i. 최대 절대값 원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2007학년도 14번 문항입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 1 빼기 i, 1, 마이너스 1이죠. 1 플러스 i, 1,1이죠.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은 마이너스 1,0,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경계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경계곡선이 3개가 주어지는 거죠. 이 경계곡선은 C라고 둬놨습니다. 그럼 C라는 경계곡선은 요걸 C1, 요걸 C2, 요걸 C3라고 쓰면은 C1 유니온, C2 유니온, C3. 그러면 경로적분을 3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계인 영역이 나왔습니다. 유계인 영역. 그럼 유계인 영역이 나왔으니까 경로적분은 유계인 영역에서의 중적분과 같다는 그린 띠어럼. 그린 띠어럼을 적용시키려고 보니까 피적분 함수에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죠. 0하고 2가. 그럼 특이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적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을 언제 적용시켜야 될지. 그런데 이 유계인 영역 내부에 있는 점은 0밖에 없죠. 0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형태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둘 수 있죠. 이걸 뭐로 둘 수 있는 거예요? FZ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가 적용이 된다. 그죠? 2파이 i 곱하기 요 FZ로 보면 되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F형. 그럼 바로 계산되나요? 2파이 i 곱하기 F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파이 i가 되겠네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 피적분 함수를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그런데 답안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답안은 어떻게 해놨어요? 이걸 부분분수 형태로 해놨죠? 결과는 같을 겁니다. 오히려 스케치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부분분수로 하는 거. 자, 이거는 코시-구르사 띠어럼을 이용하는 거죠? 이건 코시-구르사 띠어럼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0이 될 테니까. 제가 스케치할 때 설명드린 거는 이걸 어떤 형태로 변형시켰어요? 다시 한번 쓸까요? G분의 G 빼기 2분의 1의 DZ. 자, 이걸 FZ라고 둬놨으니까 이걸 다르게 둘까요? G분의 GZ. 그러면 C라는 단순 닫힌 삼각형이었죠. 삼각형에서 이 GZ라는 함수는 해석적이죠.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점 2가 있지만 2가 요 경계곡선 내부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스케치한 게 더 편하지 않나요? 답안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코시 고르사 띠어럼을 이용한 거예요. 부분 분수 형태로 했다. 이게 더 일반적인 풀입니다. 스케치한 거는 바로 푼 거고, 여러분들한테 편리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2009학년도 2차 시험 4번 문항인데,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가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실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 다가 바로 복소 해석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학과의 통합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 다를 가, 나로 이렇게 바꿔서 써놨습니다. 가가 바로 뭐냐면은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R인 원판, 원둘레이의 점이 포함된 겁니다. 그 영역을 B, 이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R인 원판, 원둘레 위의 점이 포함된 원판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F인데 이 F가 해석적입니다. 자, 그랬을 때 FG0는 FG0 바로 뭘 이용하는 거예요? 뭘 이용하는 겁니까?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잖아요. 2파이 i분의 1에 C, 요 B라는 영역 내부에 있는 임의의 닫힌 경로, 임의의 닫힌 경로니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원으로 선택해도 되죠. 그럼 어떻게 주어진다 이게? G 빼기 G0분의 FZ. 그럼 C라는 원경로 선택했으면 경로 적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걸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Z0를 중심으로 하는 원판, 원둘레 위의 점. 그러면 Z0라는 것은 Z0를 중심으로 하는 원판에서의 함수값. 그럼 우변은 바로 뭐예요? 그 원판에서의 적분이죠. 평균값 정리. 실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그리고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는 중심이 Z0인 원판에서의 함수값과 원판에서의 적분과 같다는 것. 이 계약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우스 민밸류 띠어럼이라고 불러줘요. 가우스 민밸류 띠어럼.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 값은 바로 됐나요? 경로 적분 쓰면 바로 됩니다.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게 가번에 있기 때문에 원 문제에 실변수 함수에서의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답안은 뭐냐면은 복소 평면 전체에서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인 거예요. 그리고 유계입니다. 자, 최대 절대값 원리하고 차이가 있죠. 최대 절대값 원리는 일부 영역에서, 그 일부 영역 내부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이면 그 유계인 경계곡선에서 최대값을 갖는 게 최대 절대값 원리. 자, 그런데 복소 평면 전체에서 해석적이에요. 그리고 유계입니다. 그럼 해석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면은 FZ0 2파이 i분의 1에 임의의 닫힌 경로 F가 해석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크기 근데 해석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함수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프라임. 왜 그러냐면 상수임을 보여야 되니까. 그럼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F가 6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그럼 뭘 보일 수 있냐면은 F 프라임 Z0에 대한 크기가 0임을 보일 수 있어요. 이 말은 F 프라임 Z0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Z0가 임의의 점이야. 복소 평면에서. 그 말은
f 프라임 z가 0. f 프라임 z가 0이니까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자면은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이용하면은 실수 파트, 허스 파트가 상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복소평면의 임의의 점에 대한 도함수가 0이니까 우리 실함수에서는 명백히 상수함수죠. 복소평면에서도 상수함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이 다음 단원인 리우빌 티어럼에서 증명할 내용입니다. 미리 보는 거죠. 제가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 단원에 편성해 놨어요. 자, Z0에 대한 함수값은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에서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R인 원판이 주어져 있어요. B라는 영역으로. 그럼 이 원둘레 닫힌 경로에서의 적분값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 그러면 경로 적분을 바로 하면 되죠. 그럼 G 빼기 G0가 R에 I에 T 혹은 뭐 세타. 그러면 경로 적분. 정리하면은 주어진 결과가 나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아, Z0라는 원판의 중심에서의 함수값은 원판에서의 적분과 같다. 그래서 이거를 가우스 민밸류 티어럼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우스 민밸류 티어럼 증명하라는 문제죠. 자, 나번은 뭐냐면은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는 상수임을 보이는 거예요. 유계라고 했으니까 돌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이용한다는 거. 해석적인 함수니까 도함수에 대한 함수값. 그럼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이 도함수에 대한 크기,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경로 적분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정리하면은 자, 이거에 대한 크기. 이제 구간에서의 적분이니까 피적분 함수에 대한 절대값이 더 커지죠? 분모에 대한 크기는 1이죠? 원이니까, 반지름 1은 원이니까. 따라서 분자에 대한 식으로만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계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은 그런데 복소 평면이니까 반지름이 R인 원경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R에 대한 극한값을 취해버리면, 무한대로 극한값을 취해버리면 복소 평면의 임의의 점 Z0를 중심으로 하는 원판에서 이 복소 변수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가 0이 돼버리죠. 그 말은 도함수의 크기가 0이니까 도함수가 0이란 말이잖아요. 따라서 F'Z가 0이 되는 거죠. 혹시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적용시키면은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에 대한 상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그렇게 풀었었어요. 코시 리만 이퀘이션 단원에서. 리우빌 티어럼 단원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다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2010학년도) 35번 문항입니다. 완성형 문제예요. 가나다라에 알맞은 것을 이제 완성시키는 겁니다.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에 대해서 유계인 영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판. 원둘레 이의 점은 제거되어 있어요. 유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열린 원판이죠. 이 열린 원판에서 정의되어 있는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숨겨져 있는 게 열린 원판의 경계점에서 해석적인 함수의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최대 절대값 원리. 자, 그런데 이
유기인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에 대한 0에서의 함수값과 1차 미분계수가 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미분계수는 0이 아니에요. 그리고 3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12분의 i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해석적이기 때문에 2차 미분계수가 0이 아니네요. 그 말은 이 fz를 0에서의 테일러 급수, 즉 맥클로린 급수로 나타내면은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개수가 맥클로린 급수,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이건 다시 또 나타내면은 급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0번째 항부터, 그럼 여기 m-1을 m으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럼 m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자리에 m 더하기 2가 들어가겠죠. m 더하기 2 팩토리얼 f에 m 더하기 2. 그럼 이걸 급수 0번째 항부터 급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z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m 플러스 2차 미분계수 zm.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자. gz. 그럼 fz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z제곱에 gz. 그러면 gz라는 새로운 해석적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죠. 유계이고 해석적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선생님 어떻게 얻었나? 설명되어 있어요, 뒤에. 그걸 제가 지문이 길어서 미리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gz라는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 또한 최대 절대값 원리. 똑같은 영역이죠. 요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갖겠다. 그런데 fz는 최대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gz에 대한 최대값도 또한 어떻게 되겠다? 요게 z가 원판의 경계가 반지름이 1이니까 그지? 4분의 3으로 딱 주어지겠죠. gz의 크기가. 그런데 요 fz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z제곱 곱하기 gz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gz는 z제곱분의 fz인데 f의 3분의 1이 12분의 i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g 3분의 1의 값은 9 곱하기 12분의 i인가요? 그럼 어떻게 주어지나 이게? 4분의 3i. 3분의 1에서의 크기가 4분의 3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gz의 최대값이 4분의 3이야. 그런데 3분의 1은 이 원판 내부의 점이에요. gz가 또 뭐가 된다? 최대 절대값 원리에서 상수가 되는구나. 이 아이디어, 문제풀이. 이 기출문제가 최상의 공부법입니다. 최상의 공부법입니다. 그럼 fz 바로 찾아지죠? fz가 어떻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fz는 z제곱에 4분의 3i. f의 3분의 2i 구하는 거잖아요. z에다 3분의 2i 대입하니까. 2010학년도 35분 문항입니다. 이 아이디어 빈번하게 쓸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 0에서의 함수값, 1차 미분계수, 그런데 0이 아닌 더함수가 딱 주어지면 테일러 급수 혹은 맥클러린 급수로 나타내서 새로운 해석적인 함수를 정의를 한다. 이 아이디어를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문제 이해되셨나요? 완성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가에 딱 주어져 있잖아요. fz.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원판에서 해석적이라고 했으니까 당시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요 an. 그럼 방금 설명해 드렸던 거 z제곱 gz로. 가는 z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gz가 어떻게 고쳐져? gz가 z제곱분의 fz.
이 영역에서 따라서 해석적이고 유계이니까 최대 절대값 원리에 의해서 GZ의 최소값은 4분의 3 경계점에서 같겠다. 그리고 3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12분의 i로 주어져 있으니까 G 3분의 1 딱 크기를 구하니까 F 3분의 1 G 3분의 1을 구하니까 9 곱하기 12분의 i 4분의 3i. 근데 GZ의 최대값은 4분의 3 경계점에서 근데 내부점에서 최대값 4분의 3을 갖는다. 그 말은 GZ는 이 원판에서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FZ가 딱 구해지잖아요. GZ가 구해지니까 FZ가 구해지죠. 그럼 F3분의 2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문제에서 얻을 거는 해석적인 함수에서 n차 도함수가 0이 아닌 게 주어지면 새로운 해석적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상세히 살펴볼까요? 주어진 원판에서 해석적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원판에서 맥클로린 급수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 1차 미분계수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0에서부터의 급수로 나타내면은 인덱스 조정하면 되죠. 그래서 m을 n-2로 뒀습니다. 그래서 z-제곱을 끄집어내면은 gz라는 급수. 그러면 이 조건 딱 만족하죠? g0이 0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 gz를 정의할 수 있죠. 얻었습니다. 이제 가에 대한 조건 3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죠.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최대 절대값 원리를 이용해서 GZ는 원판의 경계점에서 원둘레 위의 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GZ의 최대값은 4분의 3이 될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F에 대한 함수값이 12분의 i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3분의 1에서의 G에 대한 함수값이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는 유계인 영역의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된다. 근데 내부점에서도 4분의 3을 간다는 말은 GZ가 이 원판에서 상수일 수밖에 없죠. 최대 절대값 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빌 띠어러면은 복수표면 전체에서 해석적. 이 해석적인 함수가 유계이면은 상수라는 거. 이건 뉴빌 띠어럼. 근데 최대 절대값 원리는 일부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이면은 최대값을 경계에서 갖는다. 따라서 3분의 2 i에 대한 복수변수 함수 f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3분의 i로 계산이 되겠죠. 2012학년도 29번 문항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판입니다. 열린 원판입니다. 경계점이 빠져 있습니다. 해석적이에요. 자,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게 이 원둘레 2의 점에서 해석적인 함수의 최대값이 존재하겠다. 최대 절대값 원리. 자, 그런데 그걸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열린 원판에서 연속인 함수가 전제 조건이에요. 연속인 함수가 해석적이면은 그러면 이 원판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은 0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코시-그루사 띠어럼이죠. 코시-그루사 띠어럼은 역도한 참이더라. 무슨 소리냐면은 이 열린 원판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한 이 열린 원판에서 임의의 닫힌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0이면 연속인 함수는 해석적이더라. 모레라 띠어럼. 그러면 닫힌 경로에 대해서
경로 적분값이 0이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 닫힌 경로라고 했어요. 경로에 대한 독립. 그래서 어떤 함수를 정의할 수 있더라? fz라는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의 독소변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 캐피탈 F가 해석적인 함수가 되더라. 캐피탈 F가 해석적인 함수가 되니까 캐피탈 F는 당시 일대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러면 F' 또한 해석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F2' 또한 해석적이 되기 때문에 스몰 f 또한 해석적이 되더라. 그걸 묻는 문제예요. 기억. 이 열린 원판에서 연속인 함수 fz가 몇 급수에 수렴한다. 해석적이면 몇 급수에 수렴? 보여지나요? 해석적이면 해석적인 거에 대한 데피니션. 코시 인테그럴 포뮬러를 적용시켜도 됩니다. 이건 명백하죠. 뒤에서 연속인 함수 fz가 몇 급수에 수렴하면은 f는 명백히 해석적이 되잖아요. 그럼 기억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니은은 코시-그루사 띠어럼, 오레라 띠어럼이죠. 디귿은 기억 니은에서 바로 됩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된다는 거. 상세히 살펴볼게요. 열린 원판에서 연속인 함수 f가 해석적이면 그러면 이 열린 원판에서 임의의 경로, 입실론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Z0를 중심으로 하는 입실론 경로. 반지름이 입실론인 거죠. 그럼 이 입실론 경로, 닫힌 경로입니다. 이 닫힌 경로에 대해서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 적용시킬 수 있죠. 그러면 F2' Z0가 존재하는 거죠. 그 말은 F2' Z0가 존재하니까 F'은 해석적인 거 되죠. 그럼 F'이 해석적이니까 F2'도 해석적이죠. 이 결과 다시 요하면 되잖아요. 그럼 F2'이 해석적이면 F3'도 해석적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이 결과를 또 요하면 되니까.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해석적인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존재하죠. 즉 급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해석적이 되잖아요. 그죠? 해석적이니까. 됐나요? 상세히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뭐 명백하죠. 당시 형태의 급수로 표현되면 해석적인 거죠. 이건 뭐 명백합니다. 자, 니은은 코시-그루사 띠어럼을 증명하고 코시-그루사 띠어럼에 대한 역 또한 증명해야 되는 거죠. 모레라 띠어럼.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시-그루사 띠어럼은 유개인 영역에서 유개인 단순 연결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입니다. 그럼 이 단순 연결 영역 내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0이 된다는 게 코시-그루사 띠어럼. 이거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 유하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는 단순 연결 영역에서 연속인 함수. 그 연속인 함수에 대한 단순 연결 영역에서의 임의의 닫힌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0이면 그 연속인 함수가 해석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모레라 띠어럼입니다. 그건 간단치 않죠.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0이라는 것은 경로의 독립이라는 거. 그래서 캐피털 F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 경로 적분이에요. 평면 위의 점 Z0에서 임의의 점 Z로의 경로. 근데 경로의 독립이니까 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 경로를 선택해도 되죠. 그래도 일반성을 잃지 않죠. 자, 이럴 때 쓰는 용어가 WLOG, without loss of generality.
일반성은 잃지 않죠. 직선 경로로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일 거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캐피탈 F라는 함수가 해석적이다. 마치 우리 실변수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증명하는 거하고 유사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구간에서의 적분인 거고, 자, 이거는 구간이 아니라 평면에서. 그래서 캐피탈 F에 대한 도함수의 존재성을 경로 적분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경로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Z0에서 Z로 출발하는 것을 Z에서 Z0. 그럼 방향이 바뀌겠죠? 그 다음 경로 적분에 대한 성질. Z0, Z0. 그러면 Z에서 G 플러스 H까지의 경로. 제타에 대한 복소 변수니까 또 어떤 트릭을 쓸 거냐? FZ는 상수가 되겠죠? 뭘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유개인 단순 연결 영역에서 연속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속성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려고. 제타를 변수, 제타를 상수. 그럼 제타와 Z 그러면 F 제타 F Z가 임의의 입실론 연속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걸 이용하려고. 복소 변수 함수 F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이거 지금 경로 적분입니다. 따라서 임의 입실론보다 작게 되죠. 캐피탈 F에 대한 도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캐피탈 F 프라임이 FZ가 되는 거죠. 디귿에 대한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러면 캐피탈 F에 대한 해석성은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스몰 f에 대한 해석성이에요. 미분 가능이에요. 그러면 F 프라임이 F가 해석적이기 때문에 F 프라임 존재했잖아요. 그럼 뭘 보여주면 된다? F 프라임에 대한 미분 가능성. F 프라임이 존재하니까 그럼 F 프라임에 대한 기억에서 보여놨었잖아요. F가 해석적이기 때문에 F를 피적분 함수로 하는 이거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캐피탈 F가 또한 경로에 대해 독립. 그럼 이 과정을 한 번 더 밟으면 되죠. 따라서 캐피탈 F 프라임이 또한 해석적이므로 스몰 f가 해석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기억니은에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세 개가 모두 참이 되겠습니다. 코시구르사 띠어럼, 모레라 띠어럼. 코시구르사 띠어럼 결과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더라. (2016학년도) 전공비 7번 문항입니다. FZ 복소 변수 함수가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열린 원판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분의 8. 이 열린 원판 내부에 원점이 존재하죠. 이 원점에 대한 테일러 급수, 즉 맥클로린 급수. 그러면 F에 대한 도함수 구해야 되죠.
도함수 구하는 게 근데 분수라서 간단치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음이 아닌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홀수창의 개수들이 0임을 보이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도함수 구해야 되잖아요. 그건 뻔히 보이는 함정이죠. 홀수창의 개수들이 0이 된다는 걸 보이는 것은 FZN 맥클로린 급수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맥클로린 급수 분수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자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분모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맥클로린 급수에 대한 사칙 연산 또한 급수로 표현이 되니까. 도함수 구하는 건 뻔히 보이는 함정이죠. 그것까지 제가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시계 반대 방향의 단위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이 내부에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죠?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자, 그럼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이용하면은 2파이 i, 분모의 지수가 3이니까 3-1 팩토리얼 분의 3 빼기 1차 미분계수죠. 즉 뭘 구해야 되냐면 F2' 제로 구해야 됩니다. 뭐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런데 지금 테일러 급수 구해놨잖아요. 바로 뭘 구하면 돼요? 여기는 2차원 계수 구하면 되죠. 바로 2차원 계수 구하면 됩니다. 2 팩토리얼 분의 F2' 제로 Z제곱의 계수 구하면은 F2' 제로 바로 구해지잖아요. 어떤 문제인지 이해되셨나요? 도함수를 구하면은 뻔히 보이는 함정에 빠지는 거다. 왜 함정이냐면은 우리가 이 단답형 같은 거는 3분 이내, 서술형 문제는 8, 9분 이내. 그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면은 시간이 배로 걸릴 겁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하자. 맥클로린 급수에 대한 사칙연산 또한 맥클로린 급수. 실변수 함수에서 성립하는 성질들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조심해야 할 거는 미분에 대한 평급 정리와 적분에 대한 평급 정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실변수 함수에서 성립했던 성질들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 나누기죠. 실제로 나눗셈 할 겁니다. 그러면 0에서의 맥클로린 급수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정리하면은 따라서 어떻게 돼요? 홀수창의 개수들이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홀수창의 개수 0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Z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2 팩토리얼 분의 F2' 제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따라서 F2' 제로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적분값은 얼마야? 여기다 2파이 i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 i 되나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F2' 제로를 계산해야 되죠. 제가 스케치할 때 마이너스 2분의 1로 안 나왔네요. 그죠? 앞에 2파이R 이걸 안 곱했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R 나온다. 됐나요? 자, 다른 방법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쉽긴 쉬워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일일이 계산해야 됩니다.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3차 도함수, 4차 도함수, 5차 도함수. 그래야지 홀수창 개수들이 0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F'Z 쌍곡선 함수로 나타냈어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쌍곡선 함수로 나타냈어요. 2'Z 그러면 F2' 0 구할 수 있죠? Z에다 0 대입하면 되니까. 3'Z
그러면 홀수창의 개수들을 보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 Z, 하이퍼볼릭 탄젠트 Z가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0에서의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0이기 때문에 홀수창의 개수들이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F2'Z 구해놨었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2019학년도 전공비 4번 서술형 문항입니다. 실수값을 갖는 두 함수 u, v,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해서 허수 파트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갖는 복소 변수 함수 f가 정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정함수이기 때문에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실수 파트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실수 파트에 대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적분을 통해 구할 수는 있죠. 단 상수가 문제가 되겠죠. 적분 상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적분 상수에 대한 조건들이 밑에 있겠죠. 한번 볼까요? 이게 곡선 C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경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6파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요 닫힌 경로에 대한 적분 값으로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0,0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실수 파트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고를 줘놨어요. 다음 정리는 필요하면 증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경로 적분값 줘놨잖아요. 어떤 정리를 줘놨냐면은 익숙하죠? 바로 뭐냐면은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R인 닫힌 원판, 이 닫힌 원판에서의 중심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닫힌 원판에서의 적분값, 바로 뭡니까? 가우스 민밸류 티어럼입니다. 자, 이 정리를 이용해서 0,0에서의 함수값과 실수 파트를 구하는 문제예요. 실수 파트에 대한 코시-리만 이퀘이션과 적분을 이용하면은 적분 상수가 딱 걸리죠. 그 적분 상수를 경로 적분값을 이용하면은 구체적으로 구해지겠습니다.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복소 변수 함수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이용하면은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 함수가 구해지죠. 자, x에 대한 편도 함수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 그러면 적분 상수, 그죠? y에 대한 적분 상수.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 경로 적분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경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경로입니다. 그러면 닫힌 곡선이니까 닫힌 곡선에 의한 유개인 영역에서의 중적분인 그린 띠어럼을 이용할 거냐? 자, 그런데 실수 파트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바로 선적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적분을 이용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제곱 t, 코사인 t, 코사인 t, 코사인 제곱 t. u에 대해서 묶어지네요. 그럼 정리하면은 어떤 식으로 주어질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딱 주어집니다. 주어진 경로 적분값으로 실수 파트에 대한 구간에서의 적분값이 계산이 됩니다. 6파이로 딱 주어져요. 자, 이걸 이용하면은 0,0에서의 함수값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주어진 정의, 가우스 민밸류 띠어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원. 그러면 원판의 중심에서의 함수값, 원판에서의 적분, 즉 가우스 민밸류 띠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실수 파트에 대한 구간에서의 적분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적분 구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0,0에서의 복소 변수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자, 그러면 실수 파트에 대한 거는 그죠? 그 다음에 허수 파트에 대한 함수값은 허수 파트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0,0에서의 복소 변수에 대한 함수값을 이용하면은 자, 그러면 G0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이 돼야 되죠. 자, 허수 파트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G0은 3이 되고, 그럼 F0이 구해지죠? 그 다음,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값은 0이 딱 나옵니다.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값은 6파이에요. 그러면 적분상수가 구해지죠?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상수 Y만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G'Y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럼 GY는 상수. 근데 0,0에서의 함수값이 3입니다. 따라서 GY는 3이 되겠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0에서의 함수값은 3이고 실수 파트는 적분상수가 딱 구해졌죠. (2019학년도) 문제였습니다. 2020학년도 전공의 9번 문항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구간이 -1과 1로 주어져 있네요. 이 구간 위에서의 실변수 함수, 이 실변수 함수에 대한 x = 0에서의 3차 테일러 방식. x = 0인가 바로 맥클로린 급수죠. 3차 시까지. 그럼 이건 간단한 문제죠. 그러면 요 실변수 함수에 대한 3차 도함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분수 형태의 함수니까 3차 도함수까지 구하려면은 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허비되죠. 그럼 이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3차 테일러 방식이니까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맥클로린 급수의 사칙 연산 또한 맥클로린 급수. 그러면 분자,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맥클로린 급수. 바로 나와지죠? 자, 이거를 1 빼기 x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차 테일러 방식. 바로 구해집니까? 실제로 도함수 구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줄어들죠. 자, 이걸 왜 구하라고 했는지 이제 마저 또 문제를 보면은 복소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 이 경로 위에서의 복소 적분이에요. 그러면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피적분 함수가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0하고 1이죠. 근데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이에요. 그럼 이 원 내부에 있는 점은 0밖에 없죠. 그러면 요 복소 적분은 이와 같은 형태로 고칠 수 있겠다. 바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 맞습니까? 자, 이 분자를 FZ로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파이i의 분모의 지수가 4니까 4 빼기 1 팩토리얼에 4 빼기 1, 3차 미분계수죠? 어디에서? 특이점이 0, 피적분 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0이니까. 그래서 3차 테일러 방식을 구하라고 해놨구나. 그러면 3팩토리얼 분의 3차 미분계수.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Z 세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적분값 바로 계산됩니까? 이 문제 어딘가 좀 익숙하죠? 바로 2016학년도 문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도함수를 구하지 않고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의 사칙 연산 또한 맥클로린 급수라는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도함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2016학년도 문제를 리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그리고 이걸 1 빼기 x로 나눠도 되지만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은 2의 x 빼기 1 곱하기 1 빼기 x분의 1. 제가 스케치할 때는 나누는 걸 했었잖아요. 나눠도 됩니다. 요 급수를 1 빼기 x로 나눠도 돼요. 근데 답안에는 1 빼기 x분의 1, 바로 기하급수죠. 곱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곱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은 3차식만 구하면 되죠. 3차 테일러 방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3차 테일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x3승의 개수 곧 z3승의 개수는 3팩토리얼분의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적분값 바로 나오나요? 2파이 i 곱하기 3팩토리얼분의 10이 되겠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10 파이 i가 되겠나요? 답이? 적분값이, 복소 적분값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이용하는 문제. 마저 볼까요? 상세히. 따라서 3차 테일러 방식, 실변수에 대한 거를 복소 변수로 그대로 확장할 수 있죠. 자, 요 고립특이점이라는 용어는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피적분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수 단원에서 또 상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적용시키니까 바로 3차 미분계수. 이 3차 미분계수 어떻게 구한다? 실제로 도함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한다. Z3승의 개수. 따라서 3분의 10 파이 i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전공의 10번 문항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닫힌 곡선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중심이 i, 즉 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이 닫힌 경로 위에서의 복소 적분이에요. 그럼 복소 적분이니까 바로 선형 성질 이용하면 되죠. 이 적분, 이 적분. 뒤에 적분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앞에 거는 피적분 함수를 안 쓸게요. 뒤에 거는 피적분 함수를 쓰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경로 적분 바로 쓰면 되죠. 뒤에 거부터 바로 해볼까요? 경로 적분 하면은 Z파. 그러면 Z에 대한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중심이 i죠. 반지름이 2입니다. G 빼기 i의 크기가 2인 거예요. 자, 그럼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Z는 i 더하기 2의 i, t 혹은 뭐 세타. 그럼 Z파니까 Z파요. 그러면 마이너스 i의 2의 마이너스 it. 경로 적분 Z 프라임. 그러면 2i의 2의 it dt. 원이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러면 경로 적분 뒤에 거 계산하면 되죠. 자, 문제는 앞에 겁니다. 앞에 걸 보니까 피적분 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마이너스 6i하고 2i입니다. 자, 그런데 중심이 i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서의 경로 적분이에요. 그럼 이 닫힌 곡선에 의한 유개인 영역이 만들어지죠. 이 유개인 영역의 내부에 2만 포함이 되죠. 그러면 g 플러스 6i는 피적분 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아니죠. 그럼 앞에 거 적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g 빼기 2i분의 z 플러스 6i의
4의 2에 마이너스 IZ. 그럼 이 분자를 또 뭐로 둘까요? FZ라고 두면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피적분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2i죠. 바로 2파이 i의 f의 2i가 되겠죠. 그럼 앞에 그 적분이 더 바로 계산되겠네요. 그죠? 뒤에 거는 경로 적분을 좀 계산해 줘야 됩니다. 2022학년도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을 이용하는 문제. 따라서 주어진 중심이 i고 반지름이 2인 닫힌 곡선 내부에 있는 피적분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은 2i 하나만 포함이 된다. 그래서 경로적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뒤에 거는 경로적분 바로 계산하면 되고, 자, 앞에 거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정의시킬 수가 있더라. 자, 앞에 건 그래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켰고, 뒤에 거는 경로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이제 적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구간에서의 적분은 실변수에서의 구간의 적분과 동일. 단지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을 각각 하더라. 그리고 경로 적분의 정의는 실변수에서의 선적분과 구분을 하셔야 되죠. 컨투어 인테그랄과 라인 인테그랄. 컨투어 인테그랄은 마치 취한적분과 같더라. 실변수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은 곡선이 길이 위해서 적분하는 거. 그리고 닫힌 곡선에 의해서 유계인 영역 내부에 피적분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실변수에서는 특이적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특이적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라는 결과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전공비 11분 문항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좀 지문이 길죠? 자, 복소 방정식, 3차 복소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을 구하려고 보니까 간단치 않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열린 원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열린 원판에서 이 복소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그런데 인수분해가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요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요 밑에 박스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 박스의 내용이 지문이 기니까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박스에 있는 지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Z3승 빼기 Z를 FZ로 둘 거예요. 마이너스 4를 GZ로 둘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은 FZ 더하기 GZ 이꼴 0이 되죠. 그리고 FZ, GZ 둘 다 다항식이에요. 그럼 이 열린 원판에서 해석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원판의 원둘레 위에서 FZ의 크기와 GZ의 크기를 비교할 거예요. 만약에 FZ의 크기가 GZ의 크기보다 크면은 FZ의 근의 개수, FZ G3승 빼기 Z로 돌았으니까 근이 바로 주어진 근의 개수가 바로 결정이 되죠. 인수분해가 바로 되잖아요. Z 가로 열고 Z제곱 빼기 1 가로 닫고 Z 이꼴 0, Z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1. 근의 개수 몇 개? 3개로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FZ의 근의 개수가 3개이면은 FZ 더하기 GZ 이꼴 0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 또한 FZ 이꼴 0의 근의 개수와 같다는 게 박스의 내용의 설명입니다. 지문의 설명이에요. 이거를 루시의 띠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됐나요? 주어진 박스에 있는 지문을 이용해서.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자, 그 다음 문제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닫힌 경로. 그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 닫힌 경로를 보니까 피적분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z 이꼴 3. z 이꼴 3이 주어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에 의해 유해인 영역 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거 z3승 빼기 z 빼기 4 이꼴 0은 근이 몇 개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방금 밝혔냐? 3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을 적용시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면은 z3승 빼기 z 빼기 4분의 z 3승분의 1. 그러면 z3승 빼기 z 빼기 4 빼기 4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인수분해가 간단치 않아요. 그럼 이때 바로 뭘 이용할 거냐?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실제로 하지 않고, 인수분해가 간단치 않으니까 근이 3개 존재한다는 걸 알았잖아. 이렇게 두자 이 말이에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Z1, Z2, Z3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부분만 따로 끄집어내 보면은, 이 부분만 따로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풀이 과정이 좀 길 수밖에 없겠네요. 소수형 문제로. 자, 이거를 부분분수 형태로 G 빼기 G1분의 A 더하기 G 빼기 G2분의 B 더하기 G 빼기 G3분의 C. A, B, C 구할 수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고. G1, G2, G3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 마찬가지로 A, B, C에 대한 또 관계. G1, G2, G3에 대한 관계식 3개, A, B, C에 관련된 관계식 또한 3개 주어지겠죠. 분자와의 계수 비교를 하면. 그럼 총 6개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복소 적분값은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을 이용하면 되죠. 2파이 i에 Z1 빼기 3분의 A, Z2 빼기 3분의 B, Z3 빼기 3분의 C. 이걸 또 통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Z1, Z2, Z3에 대한 관계식 3개, A, B, C에 대한 관계식 3개를 이용하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풀이 과정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3학년도) 전공비 11번 문항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계산 과정이 좀 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이전 과목인 미분계학에서 비틀림률, 노멀 커베처, 지오데시 커베처, 가우시언 커베처 구하는 만큼의 계산 과정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먼저 주어진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개수, 루시의 띠름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FZ를 GZ로.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열린 원판의 원둘레 위에서 FZ와 GZ의 대소관계. FZ의 크기는 삼각부등식에서
미니멈이 6입니다. GZ의 크기는 4죠. 따라서 부등식 성립합니다. 그리고 열린 원판에서 FZ, CZ 명백히 해석적이죠. 따라서 루시의 띠어럼에 대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루시의 띠어럼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좋잖아요.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개념 요약 설명을 할 때 굳이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FZ의 근의 개수 명백히 3개죠. 그러면 FZ 플러스 GZ 방정식의 근의 개수 또한 3개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둘레 2에서의 복소 적분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 관계. 3개 딱 주어지죠? 3개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ABC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구하는데 시간이 허비할 필요는 없다는 말. 마찬가지로 G1, G2, G3 각각 구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 구하는데 시간이 다 걸리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ABC를 구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적분값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ABC에 대한 관계식이 3개가 딱 주어지죠. 계수 비교를 하면 따라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3개가 주어집니다. 이 3개와 G1, G2, G3에 대한 관계식 3개. 그걸 이용하면은 복소 적분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적용시켰습니다. 부분분수를 했습니다. 아직 적용시키지 않았죠. 자, 이제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적용시켰습니다. ABC, G1, G2, G3 구하지 않았어요. 6개의 관계식만 구해놨습니다. 그럼 저거 통분하면 되죠. 이거 통분하면 됩니다. 자, 통분하는 거 밑에다 써놨습니다. 이 과정이 좀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분자 분모를 정리하면은, 자, 이 6개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 값들 다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20분의 1이 나와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0분의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파이 i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계산 과정이 좀 길 수밖에 없다는 거.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코시의 적분 공식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코시의 적분 공식 단원을 리뷰를 하고 이 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코시의 적분 공식 단원에서 리뷰할 내용은 피적분 함수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 FZ는 해석적인 함수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이 분수 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Z0죠. 이 Z0가 C라는 닫힌 곡선 내부에 있어야 되겠죠. FZ는 해석적인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더라? 이 파이 i의 FG0. 이게 코시의 적분 공식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분모가 거듭적으로 나와 있어도 자, 그러면 이 파이 i의 분모의 지수가 n 플러스 1이죠. 하나 모자라지죠. n차 도함수. 이 두 가지가 코시의 적분 공식입니다. 이 코시의 적분 공식을 증명하는 아이디어는 코시 고르사 띠어럼. 코시 고르사 띠어럼이라는 것은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FZ라는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입니다.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D라는 영역, 단순 연결 영역 내부에 있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조건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게 바로 코시-구르사 띠어럼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도한 성립하더라. 무슨 소리냐?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연속인 함수 FZ에 대한 임의의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 조건값이 0이면 이 연속인 함수 FZ는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해석적이라는 거. 이게 모레라 띠어럼이죠. 결과적으로 코시-구르사 띠어럼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더라. 이 결과를 이용하면 바로 코시의 적분 공식이 증명이 되죠. 아이디어가.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살펴볼 리우빌 띠어럼과 구별하셔야 되는 내용이 복소 평면의 일부 영역 D에서 복소 변수 함수 F가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도함수가 존재해요. 즉 해석적이죠. 그리고 유계예요. 유계. 그러면 이 복소 변수 함수의 D라는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의 크기는 최대값이 어디에서 존재한다? 아, 바로 경계점 위에서 존재하더라. 바로 이게 뭡니까? 최대 절대값 원리.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특히 이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복소 평면의 일부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가 유계인 영역의 경계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만약 내부의 어떤 점에서 크기가 m이 되면은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간다고 했는데 내부의 일부 점에서도 크기가 m이에요. 이 말은 FZ가 뭐가 되겠다? 이 영역에서 상수가 된다는 거. 이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다음 단원에서 살펴볼 리우빌 정리 단원에서 살펴볼 내용과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대 절대값 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코시의 적분 공식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우빌의 정리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